테슬라 소식입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0년 3분기 서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13.5%를 기록하며 전체 4위로 내려앉았다. 테슬라가 지난해 3분기 서유럽 전기차 시장의 33.8%를 점유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수직 하락한 셈이다. 서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을 앞선 회사는 폭스바겐 그룹, 르노-닛산, 현대, 기아차 등이다. 테슬라는 올해 3분기 누적 판매 대수에서 폭스바겐 8만 7천 대, 르노-닛산 8만 3천 대에 비해 2만 대가 적은 6만 3천 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단일 브랜드로 비교한다면 테슬라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전기차 업체이지만 전기차 최대 격전지인 서유럽 점유율 하락폭을 고려할 때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서유럽서 테슬라의 점유율을 하락의 요인으로는 우선적으로 이후에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로 인해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라인업을 확충하면서 경쟁 모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델 3 외의 모델 S, 모델 X 등의 수요 둔화, 코로나19 확산 등 복합적인 영향도 있다. 이에 테슬라는 4분기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 생산 물량을 유럽 시장에 투입하는 등 물량을 적극적으로 늘려 다시금 유럽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피카의 개방형 CO2 거래 네트워크에 참여한 만큼 테슬라도 더욱 전기차 판매를 늘려 탄소 배출권 판매를 늘릴 것이라며 이를 위해 테슬라가 4분기 유럽 시장에 대규모 물량 공세를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4일 앨런 머스크 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현재 사이버트럭의 디자인 및 크기를 소폭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한 달 정도 뒤에 변경된 사이버트럭을 공개, 작은 개선점들이 많고 프로토타입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트럭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앞서 사이버트럭은 주차 시 문제가 될 만큼 크기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앨런 머스크 CEO는 지난해 12월 트위터를 통해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전장과 전폭을 각각 1인치, 6인치가량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사이버트럭 프로토타입의 차체 크기는 전장 5885mm, 전폭 2027mm, 전고 1905mm, 휠베이스 3800mm로 미국 간판 베스트셀링 픽업트럭 포드 F-150 수준의 육중한 덩치를 자랑한다. 이를 통해 전장과 전폭 등 차체 크기와 디자인을 일부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사이버트럭은 싱글모터 후륜 구동 모델, 듀얼모터 사륜 구동 모델, 트라이모터 사륜 구동 모델 총 3가지로 판매된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오는 2021년 본격 양산에 돌입, 현재 국내에서도 사전 계약을 받고 있다. 니오 소식입니다. 중국판 테슬라를 꿈꾸는 전기차 업체 니오가 미국 대표 자동차 제조업체 제네럴 모터스 시가총액을 앞질렀다. 글로벌 금융시장 중국 기술주 매수 돌풍이 불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중국 기술주 주가가 하루 만에 두 자릿수 폭등했다.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온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희미해지고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은 데 따른 투자들의 반응이다. 5일 뉴욕 증시에서는 중국 전기자동차 삼형제 주가가 폭등했다. 가장 먼저 뉴욕 증시에 입성한 마청 니오는 주가가 전날보다 12.30% 급등해 1주당 42.35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이날 니오 시가총액은 576억 8,800만 달러를 찍으면서 GM 시가총액을 추월했다. GM도 EV 사업 강화를 발표해 이날 주가가 5.48% 뛰었지만 니오의 추격이 더 빨랐다. 니오에 이어 상장한 중국 EV 업체 리오토도 하루 새 주가가 10.98% 뛰었고 샤오펑은 무려 30.85% 폭등했다. 리오토는 올해 7월 나스닥 증권 거래소에 상장했고 불과 한 달 후인 8월 샤오펑이 뒤이어 나이지에 상장한 바 있다. 중국 EV 삼형제 주가는 전 세계 EV 업계 1위 테슬라 주가 상승률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테슬라를 따라 올해 상장한 미국 EV 업체 하일리온도 11.66%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기업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홍콩 소재 투자은행은 시장은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보며 이에 따라 중국 제재 압박이 줄어들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면서 먼지가 가라앉고 있으며 이는 중국 기술주 호재라고 진단했다.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됨에 따라 바이든 후보가 미국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미, 중 무역 갈등과 양국 보복전 탓에 불거졌던 중국 기업 투자 리스크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얘기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은 CEO가 중국에서의 아이폰 수요 감소를 은폐해 투자자들의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는 주주들로부터 또 다른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5일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이보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영국의 연금기금이 이끄는 주주들이 지난 2018년 11월 1일 쿡 CEO의 발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중시 애널리스트들은 쿡 CEO가 일부 신흥시장에서 판매 감소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을 그 범주에 넣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쿡 CEO가 이 같은 발언을 한 며칠 만에 남부업체에 생산을 줄이라고 지시했으며 지난 2019년 1월 분기별 매출 전망을 최대 90억 달러나 축소했다. 쿡 CEO는 매출 감소 원인을 미중 간 무역 분쟁 탓으로 돌렸다. 감소된 수익 전망은 애플이 지난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처음 있는 사안이었으며 애플의 매출 감소 전망 다음날 애플 주가는 10%나 급락해 74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증발했다. 애플과 쿡 CEO는 원고 주주들을 속이거나 사기를 의도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날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로저스 판사는 23페이지의 판결문에서 주주들이 중국에 관한 애널리스트의 질의에 대한 쿡 CEO의 발언은 실질적으로 거짓이고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쿡 CEO가 애플이 파악하기 시작한 중국 리스크의 징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미중 간 긴장 고조와 애플의 영향 가능성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웠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원고 측은 애널리스트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쿡 CEO가 중국 리스크에 대해 알고 있었다라는 강한 추론과 쿡 CEO가 무고한 또는 단순한 과실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설득력 있는 추론을 제기했다. 원고는 영국 노리치에 위치한 노포크 연금기금의 관리기관인 노포크 카운티 의회가 이끌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로드 아일랜드주 종업원퇴직 제도도 이와 관련해 최대 9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잉 소식입니다. 보잉 737 맥스가 일으킨 이딴 대형 추락사고의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보잉사가 경비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초호화 요트 다이달로스를 처분했다. 5일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보잉은 법인 소유의 초대형 요트 다이달로스호를 1,300만 달러의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부동산 개발업자에 최근 매각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건축가 다이달로스에서 이름을 따온 다이달로스호는 델타해양이라는 요트 전문 업체가 지난 1999년 건조한 요트로 보잉 영업팀이 대형 고객사들로부터 주문을 따내기 위해 향응으로 제공해온 주요한 수단이다. 길이만 46m에 달하는 다이달로스호에는 고객들이 낚시나 선상 파티 등을 즐기면서 숙박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보잉사의 다이달로스호 처분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보잉사의 현금 사정이 얼마나 악화돼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구매자가 구매 계약 전에 시행하는 하자 검사도 생략할 정도였다는 게 매각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